현직 대통령을 수사를 촉구한다라든가 이런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감히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한 걸 보고서 저는 아주 통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근거리에 늘 함께 있었던 김경수 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 기억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 구속 판결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야권의 거침없는 맹공에 이 여당도 이제 총공세 모드로 전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를 촉구한다라든가 이런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감히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한 걸 보고서 저는 아주 통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한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대선 불복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당 대표였던 사람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탄핵당한 사람들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단 말입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을 향해서 탄핵 세력이 어디 감히 촛불 대통령에게 이런 대항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댓글 조작 사건의 그 배후를 청와대로 야당이 지목하면서 이 부분에 지금 굉장히 역정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오늘 말씀하신 거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좀 조곤조곤 얘기하는 편인데 오늘은 상당히 좀 격앙된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야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좀 넘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앞으로 2심, 3심 최종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이제 유무죄를 좀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미 그것을 김경수 전 지사가 아니라 가까웠던 대통령에게까지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네. 이것은 이제 지나친 정치 공세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나친 정치 공세다고 이제 이해찬 대표의 말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조금 자유한국당의 전략적인 측면으로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작년이었죠. 작년 말에 그 김태우 수사관, 네. 그 국회 운영위에 그 조국 수석이랑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불러서 그 자유한국당이 그때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 전략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신재민 사무관도 그렇고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 자유한국당에 어떤 사건이나 논란이 생기기만 하면 기승전 특검, 기승전 국조, 그리고 오늘만 해도 청와대 앞에 저렇게 몰려가서 그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이 현재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그 제1야당으로서 단기적인, 중기적인, 장기적인 전략이 과연 서 있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네. 저는 딴 걸 떠나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닙니다. 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지금 대통령과 관련돼서 특검을 해야 되고 네. 대통령 형사소추가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소추는 안 돼도 조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어떤 면에서 입장에서 소추를 할 수 있는 당사자예요. 네. 자, 그렇다면 법사위원장이 좀 신중하게 저는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1심 끝난 상황에서 대통령을 조사하라고 지금 법사위원장이 저러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사위원장이 저런 식의 법률 해석을 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하여튼 당 차원의 입장 아닙니다만은 저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한국당은요. 김경수 지사 구속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른바 배우설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바로 댓글 조작으로 가장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군지를 가려내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가 지금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으로 인해서
최대 수혜를 받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근거리에 늘 함께 있었던 김경수 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얼마나 알고 계신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싫은 말을 안 했습니다. 2월 국회도 응하지 않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정당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해찬 대표가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제일 역정이 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 야당, 아니, 그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 탄생 때 있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 네. 또 이 정부 들어서 나타났던 이 기무사였던 댓글 공작, 네. 이런 것이 지금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지만 앞으로 2심, 3심 이 사실 여부를 다퉈야 되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네. 이제 이걸 지금 사실로 단정해 놓고 네. 이것에 대한 대통령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 이런 정치 공세가 너무 도를 이제 네. 지나친다 이렇게 보고 이 지금 그 여당에서는 그렇죠. 강력하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당이 당론으로 대선 불복이나 특검을 지금 주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해명이나 언급이 나와야 된다.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대선 불복은 아니지만 책임 있는 해명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지금 1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 또 무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지사 시절 1심에서 실형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요. 네.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1심 실형 선고를 가지고 즉각 지사직 사퇴하라고 했었습니다. 네. 집단행동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1심에서 이 정도 선고가 나는 것의 정치적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네. 물론 법적으로는 3심까지를 기다려야 되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김경수 지사 한 사람이 져야 되는 것인가? 네. 아니면 이 대선을 함께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나 네. 나는 몰랐다는 정도의 해명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질문을 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이죠. 네. 글쎄요, 현재 지금 이제 1심 선고가 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2심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또 대법원 최종심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게 과연 적절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치 공세를 할 때 최소한 뭔가 팩트에 기반을 해서 그게 뭐 지나친 정치 공세든 적절한 정치 공세든 해야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텐데 저기 보면은 최대 수혜를 받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해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우리가 대선 당시를 한번 복기를 해보자고요. 그 당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역대 대통령 당선자 중에 2위랑 가장 많은 표 차이로 당선이 됐어요. 이번 네. 대선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게 굉장히 뭔가 박빙의 승부였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 당시 판이 굉장히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우리 국민이 그 댓글을 보고 뭐 이 사람을 찍으려다가 댓글을 보고 마음을 바꿔서 다른 후보를 찍고 아하. 그 정도 수준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당과 민주당의 격해지는 싸움. 이 상황에서요, 최근에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의 어떤 투쟁에 함께 동참하거나 그러는 움직임이 잘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른미래당도 함께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루킹일당이 20만여 개의 댓글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살펴봤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댓글이 명사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7,441개로 타 야권 후보의 댓글을 합친 것은 물론 당시 탄핵 국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 댓글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한 안철수 대표와 당시 연관 검색어 관계에 있던 찰스, 초딩 등의 다른 비하적 표현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댓글이 구체적으로 안철수 대표를 타겟팅해서 공작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른미래당은요, 들으신 것처럼 이번 댓글 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안철수 전 대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하고 아주 강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최대 피해자는 오히려 나다라면서 또 피해자를 자처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당대표 시절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10여일 단식을 해서 얻어낸 사건입니다. 특검도
김경수 지사 윗선은 조사하지 않고 김경수 지사까지만 조사하고 넘겼습니다. 대선 때는 여론 조작으로 저를 폐륜, 발정 등으로 이래 몰아가지고 대선을 치렀고 네. 지방선거 때는 검경의 불실 수사로 경남지사 선거에서 말하자면 또 패배를 했죠. 말하자면 대선 지선을 통틀어 제가 제일 최대 피해자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나도 대선 댓글 이 조작 피해자다, 내가 최대 피해자다 서로 지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홍준표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 모두 대선 패배로 인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정당한 내가 실력이 모자라서 진 게 아니라 이러한 댓글 조작, 여론 조작 때문에 졌다. 그 정치적 패배의 책임을 좀 벗어나려는 의도가 보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조지 레이코프 교수에 의하면 프레임이라는 게 한번 설정되면 극복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적용된 안철수 전 대표의 찰스, 초딩 이런 단어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에게 주어진 패륜이나 발전 같은 키워드, 네. 이런 부정적 프레임이 형성이 되어버렸는데 네. 그게 사실은 정당한 프레임이 아니라 네. 여론 조작에 의한 것이다. 아. 본인들에게 주어진 프레임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네. 내가 가장 큰 피해자라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강선우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런 프레임 또는 댓글의 별명 뭐 이런 거 갖고 떨어지기에는 워낙 표차가 난 길어진 판이 아니었냐라는 얘기를 또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댓글로 그 프레임을 바꾸려고 한다라면 네. 지난 2년 전 대선을 지배했던 프레임은 대통령 탄핵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에게 위임한 국민의 그 권력을 이 가까운 사람에게 그 행사하도록 한 그 책임, 이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 이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대선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댓글의 어떤 조작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좀 더 면밀한 이 검토와 이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 프레임만으로, 댓글만으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성급한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도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요,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맹공을 퍼붓는 대상이 또 있죠. 바로 판결을 내렸던 성창호 판사입니다. 자, 이를 두고요, 야당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다라면서 한 목소리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사법부 전원 사퇴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이 지금 23만 명을 돌파했어요. 근데 20만 명이 넘으면 원래 답변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이걸 응답을 할까요? 그 절대적인 숫자는 20만 명이 넘는 답변을 해야 되지만 그 네. 삼권 분립의 어떤 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그래요?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이거에 관해서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답변을 딱히 이렇게 할 거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다만 그 이 답변을 하고 안 하고 이 여부를 떠나서 그 하루에 23만 명을 돌파한다는 건 어떤 여기서 읽어야 할 분명 국민의 민심의 흐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이런 청원을 올리고 여기에 동의를 하는지는 네.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성판사가 판결을 내는데 보면 요즘 선거는 예전같이 무슨 큰 장소에서 집회를 하고 이런 선거가 아닙니다. 네. 주로 이제 SNS나 여론을 통해서 이런 인터넷 여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대선 과정에 러시아가 개입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어떤 엄한 판결이 내려온 게 바로 판사도 그 지점을 본 겁니다. 네. 즉 최근에 했던 여론조사 선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TV 토론 때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MB 아바타, 저한테 MB 아바타라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네. 그 주장이 물을 때가 뭐냐면 당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을 그랬죠. 때였어요. 이제 그러다가 사실은 그때 그 발언 문제가 되면서 바로 이제 사실은 지지가 그랬죠.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이제 예측을 한다면 이 선거에 있어서 이런 하나의 이 단어, 프레임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슨 대선 때 표가 큰 차이가 나는 그런 큰 흐름은 아니겠지만 순간순간 예를 들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당시에 입국했을 때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의 MB 아바타 문제, 네. 이런 등등이 선거의 티핑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여론이라는 것이 그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이죠. 근데 그 당시 안철수 후보를 돌이켜보면 MB 아바타라는 말을 그 TV 토론회에 나와서 한 건 본인이었어요. 본인 네. 스스로 그 이슈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당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큰 병곡중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 단설 병설 유치원에 관한 그 개념 혼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 중국에서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그 기계에 관해서 굉장히 틀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할 말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당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불만을 아주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번 판결에 불복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여당까지 본격적으로 나서서 이번 구속 판결에 대해서 비난을 하자 드디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되고 또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 원리죠.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저렇게 입을 연 걸 보면 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각성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수장으로서 법관을 보호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절박한 심정을 느낀 것 같고요. 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성창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된다. 법관 네.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런데 이 성부장 판사를 사법농단 세력으로 규정한 근거가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기소도 안 된 내용이고요.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재판 거래를 한 의혹도 같이 있거든요. 그 공소장 때문에 성 판사가 사법농단 판사라면 마찬가지로 그 공소장에 나와 있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도 재판 거래를 이유로 똑같이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나한테 불리한 사람만 탄핵한다고 나오는 부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중잣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조사 시점을 좀 봐야 됩니다. 네, 조사 시점. 그 김경수 지사에 대한 그 유죄 판결이 내려진 건 30일인데요. 네. 이 조사는 29일, 30일, 31일. 그 날이 껴 있네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실시가 됐고, 네. 그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그 30일 오후에 나왔기 때문에 네. 실제로 여론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이 판결이 내려졌다. 네. 이 점을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앞으로 실시되는 여론조사에 실제 그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안희정 지사에 대한 네. 판단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의 유죄 지금 실형 선고가 나오면서 네. 오히려 그 지지층이 결집을 했다. 뭐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사법부에 대한 그 청원이 23만 명이 뭐 하루 만에 이렇게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여권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양상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네. 반대로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제 부정평가도 좀 함께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여론조사 지지도 추이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김경수 지사의 유죄 판결 때문에 결집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이런 가운데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김경수 전 지사의 판결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구속된 것이 사법농단, 사법거래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사법부와는 건강한 그 긴장관계,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격앙된 긴장관계로 흘러서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가 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서 이 제 몫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은 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구치소에서 설을 보내게 된 김경수 지사. 자, 부인을 통해서 설 인사편지를 공개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경수 지사가 그 구치소 안에서 이제 부인에게 편지를 줬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부인이 그 페이스북에서 대신해서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김경수 지사가 이제 경남 도민 그리고 도정을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진실을 향해서 그렇게 싸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부인께서는 남편은 강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아무래도 그 도지사가 지금 이제 옥중에 있으니 그 가장 뭔가 염려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경남 도민을 향해서 좀 안심을 시키는 그런 메시지였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이번에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법정 구속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유죄가 나올 거라는 것조차도. 그래서 굉장히 급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반드시 진실은 밝혀진다. 그리고 그 도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순위로 이어갑니다. 만나보시죠.